안녕하세요. 상식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싶은 시어머니라 해도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역시나 제가 착각했다는 걸 깨닫고 불이 나게 탈출해버린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 출신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학교에 합격하고 난 다음 곧바로 군대를 가는 바람에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죠. 물론 저도 그 사이 휴학과 어학연수를 다녀왔고요. 그나마 같은 전공이다 보니 사회생활하면서 동창회서 스치듯 얼굴은 보고 지냈습니다. 거기다 저랑 친한 친구들 무리와도 거리가 멀었던 남편이라 제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저희 회사 근처로 이직을 해오면서 급속도로 연락의 빈도수가 잦아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만큼 괜찮은 남자로 느껴졌는데 딱 그 타이밍에 남편이 고백을 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간의 교제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비록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었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나 봐요. 사고방식도 올바르고 누구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 믿었어요.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부부 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언뜻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말 나온 김에 시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아버님께서는 평생 한 직장만 다니시다가 몇 년 전 퇴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던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벌이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식이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3명의 자녀를 키우기에는 당연히 부족했죠. 그래서 막내인 남편이 초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어머님은 학습지 일을 하셨다네요. 물론 지금은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은 안 하시는 상태고요. 생활은 연금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충당하고 계시고요. 한편 저희 부모님께서는 원래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셨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보다 조금 큰 수준밖에 안 되는지라. 솔직히 큰돈을 버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외동이 아니었다면 곤란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어쨌든 그럭저럭 생활하던 와중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아빠 앞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살아생전에 구멍난 양말은 물론이고 전깃불 비닐봉지 하나 허투루 취급하지 않으셨을 만큼 아끼면 사신 할아버지세요. 그렇기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 역시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할아버지 유산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쯤 저희 부모님은 운영하시던 마트를 접으셨죠. 현재는 건물 관리 일을 하시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이렇게만 딱 봐도 남편과 제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보다 더 낫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부모님 재산은 그분들 거고 마찬가지로 친정부모님 재산 역시 저희 부모님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인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시간에 저희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나마 아버님은 좀 나으신 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긴 했네요. 그 당시 시부모님께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먼저 룸에 들어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이윽고 저희 부모님이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룸에 들어서자마자 전 확실히 봤어요.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상대방을 탐색하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물론 본능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마가 들고 있는 가방이 참 예쁘다는 말씀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물어보시는데 순간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엄마까지 당황하셔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운 자리인지 말이에요. 근데 다짜고짜 그 가방은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엄마도 이걸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정쩡하게 웃고만 계시길래 제가 너스레를 떨며 이건 저희 아빠께서 선물로 사주신 거라 엄마는 가격을 모르실 거라 하고 넘겼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 내내 저희 엄마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고 마침 예단과 혼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엄마 가방을 가리키며 자기는 따로 바라는 거 없고 저런 가방이나 하나 받았으면 좋겠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정작 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어머니는 다 큰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뭐 딱히 해주는 건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며 자기들은 2천만 원이 마지노선이라더군요.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다 합쳐도 7천만 원이 최대였죠. 아무리 제가 시가 쪽 재산에 관심이 없다 해도 솔직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1억 정도 생각하고 계셨고 저도 모아둔 돈이 4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없는 돈을 해오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있는 비용에서 최대한 짜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1억은 됐고 5천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남편보다 2천만 원이나 더 들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결혼할 때 네 돈 내 돈 따져대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속물처럼 보인다는 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맞추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좋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친정 부모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시더군요. 돈이라는 게 원래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사위감 하나는 마음에 드신다면서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결혼을 진행하라시대요.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저리 말씀하시니 더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 결국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네요. 몇몇 친한 친구들은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면서 저를 말리기도 했습니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쉽게 단념이 되나요? 저 또한 비록 경제적으로 썩 탐탁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게 더 바보 같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었고 한동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예물에다는 전부 생략하기로 남편과 이야기는 끝냈지만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부탁한 가방 하나쯤은 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저희 엄마 가방과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마련해드렸어요. 아니 근데 반응이 영 시큰둥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냐 여쭸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가방보다 크기도 작고 사구려처럼 보인다며 정품이 맞냐 따지시는 거예요. 뭐랄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시어머니의 실체를 몰랐던 터라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 거는 오래전에 사신 거라고 어머님께 더 비싸고 또 최근에 나온 신상이라고요. 그제서야 표정이 풀리면서 고맙다 하시는데 솔직히 좀 유치하긴 하더군요.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의 월급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활비라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면 저도 똑같이 100만 원을 보태서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부족하면 또 각출해서 충당하고 그런 식이었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던지 간섭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이 현명하게 쓸 건 쓰고 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도 하고 여기에는 제 나름대로 남편을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시댁이 친정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때로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제 눈치라도 볼까봐 일부러 알아서 하게 터치하는 측면도 큽니다. 대신 남편도 제 월급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죠. 어디 적어둔 건 아니라도 적어도 저희 둘 사이의 불문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말로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보고 바보 같다 욕하실 것도 압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호구짓을 한 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형편이 안 좋으신 시부모님과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호구짓인 게 더 확실해졌지만 저는 제가 잘못 판단했다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 판단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단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뿐이지 제가 했던 배려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당연히 어머님의 억지 때문도 있겠지만 남편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실망스러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락하는 걸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분들이십니다. 문자나 전화는 물론이고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같이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랄까 시부모님 댁과 친정이 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부모님 댁에 들릴 때면 친정에도 꼬박꼬박 들렀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시댁에 한 번 방문하면 그 다음은 친정에 먼저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시부모한테 먼저 하는 게 맞는 건데 앞으로는 시댁에 먼저 오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결혼하고 어머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적이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냥 하는 말도 어쩜 그리 속을 후벼 파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남편이 중간에서 받아치기도 하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사과도 하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제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걸러듣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앞에서는 잠자코 들어도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정한 대로 해버리고 말았어요. 시댁 먼저 챙기라는 어머님 말도 한 귀로 듣고 흘려들었죠. 남편도 한마디 안 하길래 그런 저한테 불만이 있을 줄은 진짜 몰랐네요. 또 하나, 시어머니는 질투가 참 많은 분이십니다. 친정 부모님과 만났다 이야기를 들으면 뭘 먹었는지 어디에 놀러 갔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거짓말로 둘러댄 적도 제법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하게 되면 항상 딸과 사위 몸보신 시켜주신다며 몸에 좋고 비싼 곳으로만 저희를 데려가 주시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랍스터가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그 좋은 걸 니들만 먹고 다니냐며 서운하다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껏 모시고 갔더니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고 맛대가리도 없다며 얼마나 불평을 하시던지 괜히 마음만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가에 드리는 용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친정이랑 시댁에 매달 30만 원씩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돈을 다 모아두셨다가 저희 결혼기념일 때 쓰라고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반면에 그 무렵 시어머님께서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당신들 용돈은 오를 줄을 모른다며 불평을 늘어쓰셨고요. 물론 양쪽 집안 어른들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적은 없어요. 용돈도 10만 원 올려드렸고 해주시는 거 없어도 제철과일이며 종종 질 좋은 고기 같은 것들도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을 남편 역시 잘 알고 있어요. 거기다 한 번도 저한테 불만이 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일이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루는 친정엄마께서 소불고기에 간장게장 그리고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 바리바리 사수였더라고요. 저는 감사의 의미로 20만 원 챙겨드렸습니다. 솔직히 재료비만 해도 그보다 훨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길래 제가 눈치를 좀 줬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로봇 마냥 뻣뻣하게 감사하다 한마디 하더군요. 평소라면 넉살 좋게 장모님 잘 먹겠습니다 이랬을 인간이 왜 이러나 싶었죠. 사실 엄마가 해수인 메뉴들이 전부 남편 좋아하는 것들 뿐이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간장게장 입에도 못 댑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엄마도 뭔가 낌새를 채셨는지 볼 일이 있다고 서둘러 가셨고요.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잡고 뭐가 문제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미리 연락도 없이 장모님이 오는 게 너무 싫답니다. 뜬금없는 불평불만에 무슨 소리냐고 알아듣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를 무시한다면서 장모님 오실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왜 자기 엄마한테는 사가지 없고 차갑게 구냐대요? 아니 친정엄마는 언제나 뭐 하나라도 더 주러 오시지 저 트집 잡으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나를 낳아준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친정엄마가 더 편한 게 당연한 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게 도통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막말로 시어머니 역시 저희 집 올 때 미리 연락 같은 거 안 하십니다. 물론 자주 오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다 열어보시고 훈수를 두시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 누가 더 반갑겠습니까? 안 그래요? 결국 남편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제가 친정에만 잘하는 게 짜증이 난답니다. 방금도 용돈 따로 챙겨드리지 않았냐며 더더러 한 번이라도 자기 부모님한테 따로 용돈 쥐어드려 본 적 있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이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반찬들을 보고도 그런 헛소리가 나오냐 물었습니다. 그러는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은 나한테 머리핀 하나 사주신 적 있냐고 맨날 뭐 해달라 소리만 하시지 않냐고요. 괜히 엄한 사람한테 용돈 타령하지 말고
그렇게 속상하면 네 돈으로 챙겨드리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진짜 말을 하면서도 점점 분노가 치솟는 게 느껴지더군요. 너야말로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10만 원 드려본 적 있냐고 따졌더니 니네 부모는 돈 많잖아 이러네요. 원래 있는 사람이 베풀고 사는 거라면서 가족끼리 그런 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속물이라는데 남편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궤변 그 자체 아닙니까?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제 입에서 한 번도 뱉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해온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그러대요. 그것 보라고 속으로 자기랑 자기 집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혼하자 그러는 건지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 좋다고 했죠. 그리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데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반성부터 하라네요. 저는 개소리 말고 협의로 할 건지 소송으로 할 건지 너나 생각하라 했습니다. 남편 꼬라지를 볼수록 괘씸하고 열이 받아서 이제는 삭삭 빌고 숙이고 들어온다 해도 무조건 이혼할 거라 결심을 했네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합의 이혼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던 소송에서 이기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제가 뭐 돈이 아쉬워서 그랬겠습니까? 그깟 푼돈 받아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뱉어내게 한 다음 기분이라도 더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결국 실력 좋은 변호사님 덕분에 위자료는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한 방 먹여주고 나왔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며느리돌이 운운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못하는 효도를 강요한 대가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알아서 잘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있을 것이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게 딱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차피 이혼한 거 조금의 미련 따위 두지 않고 보란듯이 잘 살아볼 겁니다. 글이라도 이렇게 털었으니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그럼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뭐 같은 경우 안 생기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